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비를 시작하시거나 랩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비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비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비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DAQ의 물리적인 채널 정보를 1차원 배열 형태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에 I/O 관련돼서 DAQMX 물리적인 채널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게 되겠는데요. 관련된 채널 정보를 이용을 해서 1차원 배열 형태의 이제 배열 형태로 데이터를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DAQ의 물리적인 채널에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입력 컨트롤 정보를 이용을 해서 1차원 배열 형태로 데이터를 변경을 해볼 텐데요. 우선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에서 컨트롤 팔레트의 실버 카테고리 아래에 이제 IO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아래에 DAQMX 이름 컨트롤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이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DAQMX 물리적 채널이라고 하는 입력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입력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이 오른쪽과 같이 하나의 입력 컨트롤을 만들겠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 하드웨어에 사용 가능한 DAQMX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랩비에서는 실제 DAQ 디바이스가 없더라도 버추얼 디바이스를 등록을 해서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얼 디바이스가 하나 만들어진 상태이고, 그 버추얼 디바이스의 네임은 DV1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슬래시 하고 나서 AI, 이거는 아날로그 인풋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인풋의 채널 0번부터 콜론하고 3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채널 0번부터 2, 3, 1, 2, 3 해서 총 4개의 채널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련된 정보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DAQMX의 아날로그 인풋 채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인풋 채널의 원소 개수를 각각을 다 구해서 이 오른쪽과 같이 1차원별 형태로 표현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DV1에 AI0, 그 다음에 AI1, 2, 3 해서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입력 컨트롤 값에 따라서 1차원 배열을 만드는 그런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DAQMX 물리적인 채널 정보를 문자열로 변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타입캐스트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변환하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로 선언하신 다음에 출력으로 문자열을 얻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문자열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패턴 일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 아날로그 인풋이라고 하는 이 AI라고 하는 정규식하고 동일한 부분을 찾아서 이전값과 이후값을 분리를 해낼 겁니다. 그래서 이전값 같은 경우는 dv1의 슬래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후값 같은 경우는 0:3이 되는데, 패턴 일치 함수를 한 번 더 써서 만약에 여기 0과 3 두 개를 분리해낼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패턴 일치 함수를 썼을 때 이 콜론이 없는 경우에는 아마도 채널을 하나만 설정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관련된 코드에서는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 않네요. 그러면은 이따 실습을 진행할 때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 콜론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하나 코드를 대응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코드에서는 이 콜론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전 값과 이후 값을 분리를 해서 우선 이거를 숫자로 변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10진수 문자열을 숫자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숫자로 변화한 다음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 더하기 2를 해서 포루프의 반복 횟수를 결정할 거고요. 그리고 이 포루프에서는 작은 값부터 해서 일씩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함수를 이용하고 더할 때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더해주면 루프 반복 터미널 값 같은 경우는 0부터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가 돼서 결국에는 이 1차원 배열의 원소로
앞에 프레픽스로 dv1에 슬래시가 붙고 그 다음에 ai를 붙이신 다음에 자 넘버 채널의 넘버 정보가 자 증가가 되면서 이 테일 부분에 붙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출력으로는 다음과 같은 그 물리적 채널 정보에 해당하는 원소 값을 각각을 표현을 하게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DAQ 물리적 채널을 배열로 변경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파일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놓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AQMX의 물리적인 채널 정보를 가져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 실버 카테고리에서 자, IO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DAQMX 이름 컨트롤에 가보시게 되면은 DAQMX 물리적인 채널이라고 하는 정보가 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버추얼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DV1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시겠고 자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자 콜론 3으로 하게 되면은 채널 0번부터 3번까지 해서 총 4개의 채널을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이 아래쪽에 좀 배치를 할게요. 그리고 실제 실습은 위에서 할 텐데요. 우선 DAQMX 물리적인 채널 정보를 문자열로 변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바꾸는 방법은 프로그래밍 카테고리에서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데이터 다루기에 가보시게 되면은 타입캐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입력으로 자 물리적인 채널을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으로는 자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게 되면은 디폴트로 문자열이기 때문에 자 문자열로 변환을 해서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출력을 얻으시게 되면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물리적인 채널 정보가 문자열 형태로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패턴일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패턴일치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래서 패턴일치 함수의 입력으로 관련된 문자열을 인가해 주시겠고요. 정규식으로는 AI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서 프론트 패널에서 이걸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자 여기에 출력으로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는데 AI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전 문자열 같은 경우는 자 dv1의 슬래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후 문자열 같은 경우는 0:3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경우는 채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 자 패턴일치 함수를 한번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여기도 라벨은 보이게 하겠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정규식에 자 콜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콜론이라고 하는 게 일치하는지를 체크할 겁니다. 자 비교 카테고리에서 같은 함수를 이용하겠고요. 자 일치하는 부분 문자하고 그 다음에 정규식을 비교를 해서 같냐 같지 않냐에 따라 가지고 자 이거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문자를 여기 입력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앞에서 패턴일치 함수의 라벨이 있으니까 여기는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턴일치 함수에 자 콜론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경우에는 자 이 부분을 이전 문자열과 이후 문자열을 케이스 구조에 연결을 해 주시겠고요. 자 참 케이스 안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숫자 문자열 변환에 가보시게 되면은 10진수 문자열을 숫자로 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을 하겠고요. 자 입력을 연결해 주겠고요. 자 이거를 또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시겠고 왼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라벨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진수 문자열을
숫자로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쪽의 입력으로는 0:3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 출력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자 dev1 슬래시가 되겠죠. dev1 자 슬래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번호를 숫자로 변환하셨다고 하면 여기서 숫자 카테고리에서 빼기 함수를 이용해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아래쪽으로 하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작은 값을 자 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2를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자 포르프의 반복 횟수에 자 입력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프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포르프의 입력으로 자 루프 카운트의 입력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 자 포르프의 입력으로는 작은 값을 또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프레픽스로 dev1을 붙이기 위해서 관련된 정보를 포르프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 작은 값에다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더해 줄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값을 더하겠고요. 참고로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같은 경우는 0부터 1씩 증가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0값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숫자 문자열 변환해서 숫자를 10진수 문자열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을 다시 문자열로 바꾸겠고요. 자 여기서 주석으로 숫자를 10진수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문자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출력으로 내보낼 자 문자열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우선 프레픽스를 붙여 주시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AI를 붙여 주시겠습니다. AI 자 AI 붙여 주시겠고, 마지막 부분에는 넘버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르프의 출력으로 관련된 정보를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포르프는 오토 인덱싱 기능이 디폴트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자 출력으로는 자 배열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정보를 다음과 같이 케이스 구조의 출력으로 내보내서 출력해서 자 배열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선택을 하시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러 채널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채널만 사용한다 그러신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문자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자 프레픽스 붙여 주시겠고, 자 여기에 AI를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AI를 붙여주고 넘버를 그냥 붙여 주시면 되겠죠. 넘버 자 이전 문자열 값을 그대로 연결을 해주시고 관련된 정보를 연결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배열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열 만들기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1차원별 형태로 변환을 해서 출력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위로 올릴까요? 그리고 자 케이스 구조의 사이즈를 자 콤팩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정상적으로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 닫겠고요. 자 필요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컨트롤 팔레트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채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자 실행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각각의 채널이 표시가 되겠고, 만약에 한 채널만 하겠다 0번 채널이다 자 그런 경우도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자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DAQ 물리적인 채널 정보를 입력을 받았을 때 관련된 정보를 1차원 배열의 각각 원소에 채널 정보를 표시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